안녕하세요. 부동산 칼럼 쓰는 남자들, 북칼람입니다. 북칼람 첫 영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치솟아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몇 개월 전에 집을 하나라도 장만해 둘 걸 하며 아쉬움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몇 백만 원이면 서울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그때에 살 걸 그랬다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해두면 좋았을 것이라 아쉬움을 보이는 분에게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오히려 손해를 볼까봐 무서운 겁니다. 30년 전에 몇 백만 원이던 서울 집들이 이제 수억대에서 수십억대까지 가는 모습을 지켜본 분들 역시 여전히 아파트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30년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단기간에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봤고 몇십 년 후에는 결국 더 오를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니 무서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은행 이자로 돈을 불리던 호시절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얼만큼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국가철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 3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3원칙으로는 인구 증가, 기업 투자, SOC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개는 각각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덩어리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어느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일할 대규모 인원이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대규모 물류를 이동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고용 창출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그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 간접 자본 역시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대기업들의 투자, 이전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제4차 국가철도망의 비전은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입니다. 즉,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계획이며 그렇기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 국가철도망을 살펴보는 거라면 국가철도망이 지나는 지역 중에서 기업 투자와 그로 인한 인구 증가가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철도의 중장기 건설 계획,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 건설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번이 4차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3차례의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철도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시작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당시의 비전은 철도 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신규 고시 13개의 사업이 모두 수도권에 배정되었습니다.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을 사업 선정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노선은 진주 광양, 원주 강릉이 전부였으며 이 중에서 원주 강릉 노선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3차부터는 달랐습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은 경제성을, 비수도권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10개의 사업 중에 단 한 개만 충청권인 신탄진 조치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작년부터 시작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국가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균형 발전 거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3차와 같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우선순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수도권은 경제성을 그리고 비수도권은 정책성을 사업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에 맞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신규 고시 철도망이 1230.4km 연장되는데 이 중에서 비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선이거나 비수도권에 들어가는 노선은 총 805km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비 65%의 수준으로 이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달리 국도 균형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주요 추진 과제 1번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2번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3번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4번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5번 산업발전 기반 조성 6번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7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2번, 3번, 5번 항목입니다. 먼저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철도의 고속화와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입니다. 전라선, 호남선, 동해선은 급급의 급곡선 등 선로를 개량하여 주요 노선이 250km급의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획기적으로 단축된 거점 간의 이동 시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운행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 수원발 KTX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그동안 고속철도 소외 지역에 해당했던 서해안 지역의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광역철도망의 구축은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비용은 최소화하고 선로의 활용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지방대도시권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광역철도도 건설되는데 지방광역경제권 내의 거점을 연결하면 지방도시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앞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다시 투자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과열 상태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돈이 있다고 해도 세금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수도권, 그래도 서울을 외쳤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투자자들마저 지방을 돌며 투자거리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의 근간이 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역시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가철도망, 기업 투자가 모두 있는 지역을 찾는 일입니다. 이 두 개의 호재가 있다면 인구 증가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일이니까요.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역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번에 국가철도망을 지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칼럼 쓰는 남자들, 부컬남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